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개괄적 해설에서 태몽에 관해서 기초상식, 궁금증, 잘못된 인식 10가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몽의 실직에 한마디만 더 여기다가 우리가 주하면은 요 말을 꼭 알아두었어요. 로또 복권과 마찬가지로 태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지적 꿈의 세계가 바로 태몽의 세계다. 그리고 또 굳이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태어난 아이의 인생의 청사진이죠. 인생의 청사진이 바로 태몽이다. 그래서 태몽하면은 아들, 딸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 딸의 구분이 태몽으로 갔다가 어떤 분들은 야, 아들이야, 딸이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장차 태어날 아이의 신체적 특성, 그 다음에 행동 특성, 장차 태어날 아이의 신체적인 특성, 행동 특성. 또 뭐가 됩니까? 아들, 딸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 태어날 아이의 신체적 특성, 행동 특성, 뭐 여러 가지 이런 데에다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태몽 속에 아이의 신체 특성, 행동 특성, 뭐 성격, 장차의 직업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기 있기 때문에 이 태몽 표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러한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런 꿈을 꿨다. 책을 받는 태몽을 꿨다 그러면은 장차 이 아이는 어찌 되겠습니까? 뭐 학자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이러한 그 학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 생긴 그 꿈속에 드러난 태몽 표상 속에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그쪽에 적성에 살려서 보여주면 그러한 길로 더 쉽게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태몽에 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갖다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몽이라는 게 어떠한 그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태몽이 되려면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몽의 특징을 선명하고 강렬하고 생생한 꿈으로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태몽이 되려면 선명하고 강렬하고 선명한 꿈으로. 불교에서는 태몽이 어디 태아의 영혼이 깃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뭐 그렇게 불교에서 말할 정도로 태몽이라는 게 태아의 영혼이 깃드는 것이다. 국어사전으로는 어떻습니까? 국어사전적인 거는 뭐 이렇게밖에는 안 되겠죠. 개괄적인 태몽 설명에서 국어사전에서는 이제 태몽은 뭐냐? 뭐 아이를 뵐 것이라고 알려주는 꿈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태몽이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많이 꿉니다. 그게 또 진정한 태몽인데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꾸는 꿈이 좀 진정한 의미의 태몽이죠. 근데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도 또 태몽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태몽은 계략적인 성별을 암시해 줄 뿐만 아니라 태몽에 나타난 동신문이나 상징물의 표상 전개에서 장차 태어날 아이의 신체적 특성을 비롯해서 행동 특성, 성격, 직업은 즉 일생이 투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러한 태몽은
한 번 꾸기도 하지만 여러 번 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꿀 수도 있는데 태몽은 임시사실을 알고 꾸거나 여러 번 꿀 수도 있고 주변 친지가 대신 꿔줄 수도 있고 또 두 개들 숫자를 갖다가 예지해 줍니다. 처음에 2개 갖고 왔으면은 2 자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신비로운 꿈의 세계를 아주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참 이 태몽으로서 이제 장차의 몇십 년 뒤에 운명까지도 예지되고 있습니다. 고 윤희상 씨의 태몽이 어떤 태몽이었느냐? 상처 입은 용 한 마리가 하늘을 나는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용의 태몽으로 태어났는데 그 용이 상처를 입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고국에도 못 오고 저기 다른 나라를 떠돌다가 이렇게 불우한 일생을 마치게 됐죠. 그런데 용의 태몽인데 상처 입은 용이었다. 그래서 뛰어난 재능을 지녀서 불구하고 뜻을 펴지 못한 일생으로 됐다. 또 그 전태일 열사의 태몽을 알 겁니다. 전태일 열사의 태몽이 어떤 태몽이었느냐? 참 지어내라고 그래도 이렇게 지어내지도 못하는 태몽이 되겠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태몽은 빛나는 해가 굴러 산산조각이 나면서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사방을 비춰내는 꿈이다. 해가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해가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은 만물을 비치는 해가 산산조각이 났다. 어떤 분신자살 내지 자신의 죽음을 뜻하죠. 산산조각이 나면서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서 사방을 비춰줬다. 그러면 그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라고 외치면서 분신자살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횃불을 갖다가 지켜올리게 됐죠. 그러니까 이 전태일 열사의 일생을 갖다가 하늘의 해가 굴러서 산산조각이 나서 여러 조각으로 돼서 사방을 비췄다. 한 몸이 희생해서 노동운동에 횃불을 갖다가 들게 한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인생길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암시적으로 태몽이 보여줄 수가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신비로울 뿐이에요. 태몽 하나 보고 또 이러한 태몽은 임신 사실을 갖다가 알기 전에 꾸죠.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갖다가 하나 낳고서 이제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장모님이 그런 얘기하죠. 장모님한테 띠리리 전화가 와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여보게 사이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누런 저 황소가 집 안으로 들어가던데 탐험 꿈꾼 것 같은데 임소식이 없느냐?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 보니까는 태몽이다. 그래서 황소가 집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냥 아이를 낳기로 했다. 이렇게 태몽은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주변에 누군가가 대신 꿔줍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태몽 꿨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때 시어머니는 주변 누군가의 태몽을 대신 꿔준 경우입니다. 현실에서는 사고 파는 매몽의 절차를 좀 거치기도 하지만 대신 꿔준 경우죠. 근데 이때 참 재미난 게 며느리가 어머니 그거 제가 살게요 하면서 며느리가 뭐 치마 단위도 하나 이렇게 주면서 사면은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태몽으로 아기를 가집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니라 그 얘기를 시집간 딸이 듣고 엄마 그거 내가 살게. 그러면 신기하게 시집간 딸이 또 태몽이 됩니다. 며느리나 딸도 아니고 때마침 놀러왔던 이웃집의 새댁이 아주머니 그거 제가 제 태몽으로 제가 살게요. 그래서 그 이웃 새댁에게 태몽을 갖다가 그래 네 해라. 신기하게도 또 이웃집 새댁이 태몽으로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대신 꿔준 것에 불과한데 현실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되니까 이제 누가 좋은 태몽을 꿨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그 태몽을 갖다 사겠습니다. 이러한 매몽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태몽을 껐는데 그게 며느리한테 실현될 거냐, 시집간 딸에게 실현될 거냐, 이웃집 세대에게 될 거냐, 이거는 그 처한 현실에 따라 달리 실현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태몽을 꿨을 때 이렇게 대신 꿔주기도 할지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러한 태몽에 관한 인식은 거의 절대적이죠. 그래서 이제 고전소설의 태몽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신비스러운 그 태몽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그 상당히 꿈에서 믿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전소설에서도 주인공의 신비스러운 강적위에서 신비스러운 태몽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용이 품 안에 뛰어들었다. 옥황자리도 구슬이나 꽃을 받았다. 뭐 이런 훌륭한 좋은 태몽이었기 때문에 장차 비범한 인물이 된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죠. 제가 저번에 언젠가 소개해드렸는데 홍길동 전에도 보면은 홍길동이 왜 서자로 태어나게 됐느냐 태몽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홍길동의 아버지가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커다란 그 용이 품 안에 뛰어드는 꿈을 꿉니다. 아, 내가 좋은 꿈을 꿨다. 이게 태몽인 것 같은데 하면서 좋은 태몽 꿈을 꿨으니까 훌륭한 아들을 낳겠지 하고서 내실로 들어가서 그 부인하고 운우지정을 맺으려고 합니다. 관계를 가지려고 하니까 대감마님 부인이 대감마님이 이게 대낮에 무슨 채통 없이 뭔 짓이냐 하고서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 대감은 청룡이 품 안에 뛰어드는 좋은 태몽이라고 꿨기 때문에 부인과 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거절당하고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때마침 계집종 춘섬인가요? 계집종이 이렇게 차 한 잔을 올리길래 그래 꽁 대신 닭이다 해가지고 그 계집종을 갖다가 데리고 들어가서 관계를 맺어서 나온 아이가 바로 홍길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은 태몽이 용이 품 안에 뛰어드는 용의 태몽으로 타고 태어났기에 훌륭한 인물, 커다란 인물이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고전소설에 이렇게 나오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옥단춘전에도 보면은 맨 소설의 시작이 태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태몽 속에 이러한 그 주인공의 일생이 암시적으로 투영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또 이 태몽이 아주 관심적입니다. 태몽이 뭐냐 어쩌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 태몽을 갖다가 살려주는 게 좋죠. 예쁜 새의 태몽이면은 가수는 나간다. 뭐 이런 거로 좀 해야 되고, 태몽의 특징은 뭐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귀가 아프게 뭐 사실 듣게 될 겁니다. 태몽 꿈의 특징은 또렷하고 생생하다. 태몽 까먹었다는 아주머니 없습니다. 태몽 꿈은 20년, 30년 가서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태몽 꿈의 실현이 20년, 30년 후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꾸는 꿈은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잘 기억한다는 개꿈. 그 현실에서 일어나봤자 요만한 겁니다. 그런데 생생하고 또렷할수록 현실에서 비교적 중요하고 커다란 일로 벌어지죠. 태몽은 강렬합니다. 20년, 30년에도 태몽 꿈의 예지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렬하고 생생한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을 꾸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 인간의 정신능력에서 비롯이 된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그 꿈의 효용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일본에서는 이런 쪽으로 갖다가 좀 발전이 안 돼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 이 태몽을 갖다가 요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태몽을 슬기 있게 받아들이고 태몽이 지니는 효용성을 중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태몽에게 요 얘기가 좋네요. 아이에게 태몽을 들려줌으로써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서 세상에 태어난 삶의 의미와 동기를 깨우치게.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너는 커다란 호랑이의 태몽이야. 장차 우리 사회에서 호랑이같이 커다란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태몽 같은 경우도 어떠한 어떻습니까? 친목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태몽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함으로 인해서 대화와 흥미와 호기심을 갖다 불러일으켜서 친목과 대화의 장을 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 중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너의 태몽이 뭐냐? 왜냐하면은 태몽을 갖다가 듣게 되면은 그 아이의 특성이나 이런 것이 보일 수 있거든요. 태몽 속에 만약에 게으른 황소다. 그러면 그 학생의 동작이 빠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놈은 천성적으로 동작이 좀 느려. 그렇게 학생의 개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태몽을 갖다 보고. 그래서 이러한 학교의 선생님들도 어떠한 학생의 태몽을 보고서 또 태몽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책의 태몽이에요. 그러면 너는 독서를 많이 해서 학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위대한 위인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다 좋은 태몽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한테 물어봤을 적에 제 태몽이 뭐예요? 그러면 너 태몽 없어? 그러면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나는 태몽도 없어. 나는 그저 한평생 그냥 그럭저럭 그저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다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지금 듣는 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도 만약에 아이의 태몽이 없다. 근데 주변에 누군가가 대신 꿔줄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한 경우에는 아이에게 근사한 태몽을 갖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너는 말이지 아주 천상의 선녀가 어느 여학생에게 천상의 선녀가 와서 예쁜 옥구슬을 주는 꿈이었어. 너는 이 세상에서 옥구슬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지어낸 태몽을 얘기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저 심리학 이런 쪽에서 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게 너는 호랑이 태몽이니까 잘 될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심리학에서 보는 세계는 아닙니다. 태몽의 세계는 예지적인 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독수리 태몽이다. 그러면은 거대한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아이의 성격이 얌전하고 차분할 리가 없죠. 거대한 독수리인데 태어난 아이가 여아예요. 그 독수리도 암수가 있으니까 여아가 낳지만 이 아이는 차분하고 내성적이고 얌전한 아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독수리 태몽이니까 여장부, 걸걸한 학생이 될 수가 있죠. 걸걸한 성품의 여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 너는 이 다음에 말이야 여군이 되거나 아니면은 여형사, 경찰관, 요즘에 여성들도 그런 데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갖다 주면은 또 실제로 태몽에서 커다란 독수리의 태몽이라면 현실에서도 아이가 좀 여자아이지만 담대하고 이렇게 괄괄하고 남선적인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태몽이 한치의 오차도 거짓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태몽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살려주면, 그래서 아이에게 알맞은 태몽을 갖다가
이렇게 일러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조사를 해보니까 자신의 태몽이라든지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학생의 경우는 보다 자기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태몽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노력하는 자세를 지니더라. 그러니까 학생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태몽이 있었으니까 장차 이 나라의 소중한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도록 하기 바랍니다.